네, 반갑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와, 정신없는 한 주였죠. 일단은 뭐 내렸다 올랐다 다시 또 내렸다가 막 이런 모습인데, 뭐 다음 주에는 조금 네,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 주 마무리하고요.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셀바스 AI와 MDS 테크인데 이 두 종목 모두 챗 GPT 관련한 종목입니다. 요즘에 아주 뜨거운 그런 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알아보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시젠과 에코프로 이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일단은 셀바스 AI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워낙 뜨거워서, 기대감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시면은요,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GPT-4. 얘가 지금 엄청난 물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과 대화를 했을 경우에 기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가 가능한 이 GPT-4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음성 대화란 말이에요. 음성 대화. 그러니까 음성으로 대화를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영화 아이언맨 같은 데서 보시면은 그 아이언맨이 그 컴퓨터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셀바스 AI가 뭐냐면 음성 인공지능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들이 엮였다 이런 얘기죠.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 또 이 사용해 보실 수 있죠. 네,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뭐 거의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화를 해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구성인데 이것보다 더 잘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GPT 3.5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GPT-4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또 엄청난 기대감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쪽 시장으로 점점 커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GPT-4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공지능과의 대화라는 것은요. 앞으로 사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티맵 같은 거 이용할 때 뭐 아리야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거를 뛰어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때, 네, 뭐 어디까지 안내해서 뭐 운전 잘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았어, 걱정 마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너보다 잘할 거야. 뭐 당연히 걔가 우리보다 잘하긴 하겠지만은 너보다 잘해, 걱정 말고 잠이나 주무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방진 그런 AI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이런 음성 과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야, 이쪽이라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강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상용화가 된다거나 뭐 세상에서 뭔가 이제 주목받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요. 당장 올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안 되죠. 모레도, 그 후년에도 안 될 거예요. 3, 4년 안에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온갖 가전제품이나 온갖 자동차, 뭐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점점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약간은 상승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부터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2,000원대에 불과했던 종목인데 지금 19,000원 거의 10배 올라온 수준이잖아요. 최근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거의 5,000원대에서 19,000원이니까 400% 정도, 물론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GPT-4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21선의 이 추세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격이 벌어진 것을 좁히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과의 간격을 좁혀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 접근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DS 테크 넘어가 볼게요. MDS 테크도 챗 GPT 관련 종목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많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챗 GPT 나오면서 주가 빵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야,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AI 모듈 국내 단독 총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쪽이 더 커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챗 GPT 관련 종목들 치고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지난번에 무상증자 한번 있었고요. 떨어졌다가 반등, 이번에 그걸 올라왔는데 올라왔다 다시 또 떨어졌잖아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정배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상향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약간 눌림목 비슷한 형태의 모습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매수를 어디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라는 어떤 의문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매수 같은 경우는 2,000원대 바짝 붙여주게 된다면 한번 공략해볼만 하겠는데,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죠. 이게 공중에 둥 떠있는 상태에서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려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 절반 정도 그냥 물량을 조금 적게 해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내려가더라도 상관없고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약간은 조금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가격이 싸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대응하기 좀 어렵다 생각됩니다. 추세는 일단 괜찮습니다. 우상향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튀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저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재료를 통해서 일단 상승을 한다거나 추세로 돌파를 시켜주게 된다면 괜찮아 보이죠. 지금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려오게 되더라도 2,000원대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2,000원 근저 지점이 된다면 오히려 반등 포인트 이용해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니까 현재에서는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당장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소량만 찔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2,000원에 근접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젠 한번 볼게요. 시젠은 웬만하면 종목 진단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이거는 뭐 수년 동안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그 전에 2020년도부터 연말 시점부터 해서 계속 일관적이죠. 계속 매도입니다. 매도 의견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이야 이제 뭐 실적이 전에 거가 잡혀있기 때문에 퍼도 낮아 보이고 뭐 ROE도 높아 보이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감소를 했는데 더 줄을 거예요. 매출이 준 이유는 진단키트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 상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승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좀 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 않겠지만 저점 지지는 2만원입니다. 즉 2만원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상승하기 이전의 시점, 즉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간 게 바로 전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은 네 이제는 원상복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아래쪽 지지까지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부터는 괜찮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26,000원이고 2만원이면 약간 그 포지션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까지 내려갔으면 바로 반등할 것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익 모델이 지금 진단키트 매출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주가 상황은 어땠어요? 그냥 빌빌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전에도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진단키트 때문에 올라갔어.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럼 다시 똑같은 상황 가는 거 아니냐. 자, 그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압이건 아닙니까? 지금 16만원대 매수했는데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악성 물량들이 많이 있을 거고 올라갈 때마다 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 반등이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긴 한데 난 정말 매도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절반이라도 축소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에코프로 넘어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살짝 꺾이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죽은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이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이 에코프로가 재밌는 게 지금 수산화 리튬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그 히토류 관련한 리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한 얘기가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배터리 시장이 점점점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의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과매수 들어간 부분도 있고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은 부담이고 지금 현재 추세는 매우 강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한번 7% 정도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5일선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것이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19만원 요 정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살짝 들어온 척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리스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단기 급등주의이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5일선 깨지지 않으면 일단 버티세요.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두 번 더 올라가거나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버티면 그대로 유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일선 버티면 매수해도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수익을 더 많이 챙기려는 생각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던지냐 안 던지냐의 그런 관점만 가는 거지, 매수를 가져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5일선 지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되면 그냥 매도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특이사항은 없죠.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매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제 사고 오늘 사고 이렇게 말고요. 한 1, 2주 전에 샀으면 오늘 상황상 보고서 매수 한번 더 해볼까 해서 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는요, 둥근 원형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점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팔아 던지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물량이 어디서 나와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옵니다. 금융투자는 단기적 상승이 나올 때 집어던지고 상승 나올 때 집어던지고 그렇게 해서 차익을 계속 챙기고 밑에서 주워 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물량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장기적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악재도 있을 수도 있고 뭣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요것도 챗 GPT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적 1분기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올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점점점 돌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치가 다시 우세하게 바뀌게 된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7만원대에 많이 물려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7만원대에서 물려있다라면은 주가가 일단 7만원까지는 반등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지수도 2700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시장 상승과 삼성전자의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 반등이라고 해서 이번 달 다음 달에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상승 기조는 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이격이 살짝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와서 아래쪽 지지라인이 61,500원, 61,000원대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와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주면 또 매수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관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렇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조금만 여유 있게 대응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조선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등에 대한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매물대를 다 통과해줘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뭐 삼성중공업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수주가 좀 있고 뭐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업황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조선주가 좋아지려면 일단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좋아져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해운주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조선주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양새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 되게 좀 재미없어요. 많이 내렸다 싶으면 반등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그래서 큰 폭의 어떤 변화가 없이요. 그냥 많이 내려가면 조금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은 주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내려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경기가 일단 좋아지고 있잖아요.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래서 이 해운, 조선, 해운주는 뭐 조금 뒤로 빠지더라도요. 조선주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길게요. 이번에 뭐 경기 상승의 포지션이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몇 년을 내다보고 들어가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내려놓고 좀 길게 내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특별하게 현재 시점보다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밀어놓고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 반등을 노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시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가지고 난 3년 후에 올라가는 걸 볼 거야 그러면서 지금 사가지고 재미없는 구간을 다 버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제외하고는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올라가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10만원대 훨씬 넘어가야 되니까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까지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약간 추세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 기대감만 좀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셀바스 AI, MD스테크 그리고 시젠과 에코프로, 삼성전자와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렸는데요. 매매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 조심, 경계하시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되 대신에 그런 종목들 매수하실 때도 장기적 관점이나 현재 시점이 좋은 매수 시점인지를 꼭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